네, 안녕하세요. 에코 해설 강의 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을 때 저번 내용과 좀 비슷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경식도 초음파 영상에 나타나고 있고요. 화살표한 부분에 대한 또 해부학적인 명칭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에어틱 밸브를 없는 프로브 위치가 되어져 있고, 봤을 때 30도에서 45도 각도를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봤을 때 이쪽에 있는 구조물과 이쪽에 있는 구조물을 살짝 돌려보면, 반대로 틀어보면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어떤 구조물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이쪽은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풀모나레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 구조물이거든요. 저기 밸브도 하나 관찰되고 있고요. 따라서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RVOT와 연관되는 어떤 구조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보셨을 때 보통은 살짝 상반되는, 반전되는 어떤 이미지이기 때문에 반대로 틀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파라서널 숏 엑시스 뷰와 비슷한 영상이거든요. 반대로 틀어보면 이 위치가 RVOT와 비슷한 위치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비슷한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뷰는 파라서널 숏 엑시스 뷰 중에서도 파필라리 머슬 레벨이죠. 미드 레벨에 있는 어떤 뷰가 되겠습니다. 보통 미드 레벨에서는 두 가지의 파필라리 머슬이 관찰되고 있죠. 그래서 엔테로 라테랄, 포스테로 메디알 두 가지가 관찰되고 있는데, 지금 화살표한 부분이 어떤 쪽인지, 엔테리어 쪽인지 포스테리어 쪽인지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비틀어지긴 했지만 원래 상태로 틀어다 보면 화살표가 위치해 있는 부분은 포스테리어 쪽이죠. 그래서 B번 포스테리어 파필라리 머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식도 초음파 관련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에코 뷰에 대한 해부학이 잘 갖춰져 있으면은 조금만 원래 모양대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검사 방법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검사 목적과 간단한 영상 해부학 정도만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7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인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테크닉과 연관된 부분이에요. 사실 크게 문제 자체가 좋다라고 보이진 않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미스 다이어그노시스, 그러니까 잘못 이제 진단할 수 있대요. 에올틱 다이섹션이 있을 때, 대동맥 박리가 있을 때 경식도 초음파를 했는데 잘못 진단되는 경우로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보통 잘못 진단되는 경우는 여러가지 허상이라든지 잘못된 구조물 또는 이제 정상 변이, 이런 부분들이 자주 착각되는 부분들이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티팩트 같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허상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꼭 두 가지 플랜으로 검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뷰를 통해서 허상인지 아닌지를 계속적으로 의심을 해가면서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봤을 때 지금 아티팩트라든지 미러 이미지 같은 경우는 잘 모르더라도 뭔가 정상적인 구조물 이외에 어떤 허상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험에 우리가 아는 내용이 100% 출제되긴 좀 어렵고요. 이런 식으로 좀 생소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최대한 이제 아닌 것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이 두 가지는 어떤 아티팩트의 개념인 것 같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라이트 서브클라비안 아테리의 어떤 단절된 이런 뜻인데, 봤을 때 라이트 서브클라비안 아테리의 어떤 베리에이션에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죠. 사실 VT 쪽, 바스큘라 쪽에서 조금 더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D번 보겠습니다. 지금 두꺼워져 있는 마이트랄 밸브라고 했는데 에올틱 다이섹션이 생겼는데 마이트랄 밸브와 연관되기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알고 푼다라기보다는 여러가지 어떤 요령을 통해서 검사하게 되는데, 에올틱 다이섹션 같은 경우는 생기는 위치 자체가 에올타고요. 연관이 된다 하더라도 에올틱 아치라든지 사이너스 발살바, 에올틱 밸브 이런 쪽과 연관되는 보기가 조금 더 가깝고요. 하지만 이제 마이트랄 밸브 같은 경우는 레프트 벤트리클과 아트리움 사이에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있는
본질적인 내용과 좀 거리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대략적으로 이런 게 있다 정도 파악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79번부터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보통 에코 500에 있는 내용 중에서 지금 200번 넘어까지 가거든요. 79번부터 200번 넘어까지 있는 문제가 밸브와 연관된 질병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밸브 관련된 질병들만 쭉 풀어보게 될 거예요. 따라서 그만큼 비중 자체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총 밸브는 4가지의 밸브가 있는데 관련된 뭐 해부학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다음 뭐 질병, 그리고 질병을 평가하는 평가 방법, 굉장히 출제할 게 많죠. 그리고 뭐 여러가지 뭐 선천적인 변이까지.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79번부터 시작이 되고요. 네,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은 마이트랄 스테노시스, 승모판 협착증에 대해서 가장 먼저 다뤄지게 되겠습니다. 모스트 커먼한 이제 마이트랄 스테노시스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 버인 교재라든지 여러 참고 교재 보시면은 가장 흔하게 생기는 부분들이 잘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승모판 협착증에 가장 모스트 커먼하게 생기는 경우는 보기에도 물론 다양한 내용들의 승모판 협착증이 유발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류마틱 피버가 가장 흔하게 생기는 승모판 협착증의 원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좀 단순 암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제 영상이 승모판 협착증의 영상인데요. 보통 이제 2가지로 평가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직접 그림을 그려서 평가하는 이제 플래니메트리법이 있고, 또는 이제 PHT, 압력 반감 시간을 통해서 구하게 되는 이제 마이트랄 밸브 에리어를 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소개만 좀 해드리고요. 뒤에 또 계산 문제라든지 또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봤을 때 보시면은 이제 80번 볼게요. 카디악 밸브인데요. 봤을 때 류마틱 하트 디지로 이제 영향을 받는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래요. 따라서 류마틱 하트 디즈, 아까 보셨던 류마티스 열 때문에 생기는 카디악 밸브 질병이 가장 잘 생기는 부분부터 가장 적게 발병하는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 류마티스는 아까 보신 것처럼 마이트랄 밸브에 가장 잘 생기고요. 그 다음으로는 마이트랄 밸브와 가까이 있는 에올틱 밸브에 가장 잘 발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트리커스피드, 풀모니 순서대로 발병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기처럼 앞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만 잘 파악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스트 커먼한 내용, 그리고 가장 잘 생기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잘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상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와 역류와 같이 있는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혈액이 마치 촛불처럼, 캔들 사인이라고 하는데 마치 양초처럼 강력하게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의 길이 좁다 보니까 높은 압력으로 혈액을 밀어넣게 되죠. 순간적으로 혈액이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모습이 관찰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승모판 협착증이 또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빠르게 혈류가 들어가고 있죠.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숏 엑시스에서 보여지는 뷰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피시마우스 사인이라고 하게 되는데 입을 뻐끔뻐끔하는 모습들이 관찰되게 되죠. 직접 에리얼 잴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압력 반감기를 구해서 조금 더 정량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지금 플래니메트리법을 사용한 부분이고요. 에리어가 1.29로 측정이 되고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뷰의 칼라 도플러를 사용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평가하는 그런 내용까지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